네, 출란교실입니다. 제가 그 댓글을 여러분들이 출란교실에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겸 이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댓글은 저는 관리자 모드에서 다 봅니다만 여러분들도 같이 보는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올렸던 동영상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댓글만 보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들어가 봐야 댓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출란교실에서 뭐 수백 가지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다 들어가 보실 수는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댓글을 못 보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기엔 좀 아까운 댓글들, 또 댓글을 통해서도 배울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끔씩은 뭐 1년에 한 몇 번씩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오래된 동영상인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난초를 샀는데 이게 좀 댓글이 깁니다. 제가 이거 폰으로 좀 보고 있는데 난초를 샀는데 좀 속은 것 같다라는 거죠. 꽃을 안 보고 꽃을 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에 절대 꽃을 안 보고는 꽃을 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섯촉을 복색하라고 해서 샀는데 뭐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한 2촉 정도가 말라가더래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이거 좀 반품해주면 안 되겠느냐. 뭐 돈은 다 받지 못하겠죠. 한 절반만이라도 뭐 반품을 좀 해달라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면서 대신 뭐 죽으니까 40만짜리 홍화를 30만 원에 뭐 사진도 보여줬겠죠. 줄 테니까 한 10만 원 깎아줄 테니까 그걸로 대신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것도 구매를 했답니다. 그냥 총 70만 원어치를 구매를 한 거죠. 총 70만 원어치를 구매를 했어요. 40만 원의 복색화 그리고 30만짜리 홍화. 근데 이제 이것도 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여주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요즘 유튜브에서 거래를 많이 하는데, 뭐 이번 댓글을 통해서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만은 절대 그렇게 구매를 하면은 판매한 사람 아무리 원망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매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왜냐면 그렇게 이제 욕심이 나서 꽃을 안 보고 사진만 보고 구매를 턱턱 하다 보니까 불상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사주니까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화를 구매를 하고 나서 이게 총 70만 원인데 두 개를 합해서 30만 원, 절반 이하죠. 30만 원만 주고 두 개 다 그냥 반품하겠다.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판매하신 분들도 반품 받아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저도 여기 들어가 봤어요. 제가 여기서 그 유튜브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 10,000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안 되나요? 5,000명 정도 되나요? 아니, 저보다 훨씬 더 선배예요. 근데 공개했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유튜브 조심해라고. 그래서 이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소개한 이유는 뭐 그 유튜브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만, 뭐 그건 이제 댓글을 들어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부도덕한 난 거래행위 탑10 선정, 여기에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구매 행위, 이거에 대한 반성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선행이 돼야 된다. 만약에 꽃이 달려 있었고 꽃을 보고 구매했다면은 그거야 뭐 즉시 반품하지 않은, 그러니까 받자마자 바로 되돌려 보내지 않는 이상 며칠 지나면은 그것은 또 이 출란은 생물이기 때문에 반품이 쉽게 안 받아주죠. 저는 뭐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한 1년 정도 지나고 또 반품해달라 그래서 반품을 해준 기억이 있는데, 가급적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구매자 손에 갔을 때 그 난초가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내가 반품 받았을 때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찝찝한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그 반품받기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판매하신 분들도, 분양하신 분들도.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며칠 키웠다 또는 뭐 몇 주 키웠다, 몇 달 키웠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반품을 안 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거는 이제 생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분양받아도 한 달 정도 키우다가 샵에서 반품하겠다 이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체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매하신 분의 어떤 잘못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나 경각심은 가질 필요가 있어서 이분이 그 유튜브를 공개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각별히 좀 경각심을 가지면서 거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중국 난농장 방문을 했는데 거기 댓글을 달아주셨군요. 달아주는데 제가 소개한 난꽃들이 해란이나 일경구화는 안 보인다. 일경구화는 제가 이제 멘트 중에서 이거 해란, 이건 일경구화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 하나도 안 보이고 전부 다 사계란 같아 보입니다. 이랬어요. 사계란. 근데 저는 이제 그 난초를 출란만 했기 때문에 출란만 좀 잘 경험이 좀 많고 어디 가서 좀 잘 압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해란 일경구와 사계란은 잘 몰라요. 출란 일경구와는 제가 한동안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 재배에 대해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 수는 있어요. 뭐 벌브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구별법이라든가. 그러나 이것도 종류가 너무 많고 중국에서 어떤 명명이나 품종이 등록된 것들은 저희하고 이 어떤 그 선호도가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경구화 같은 경우 뭐 억대를 호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막 소개가 되고 그랬거든요. 청목에 짧은 단엽에 그 매파나가 피죠. 거의 투구화에 막 이런 꽃들이 핍니다. 일경구화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막 몇 억씩 이렇게 했다고 해서 중국 신문에도 소개가 되고 해서 한동안 우리 에란이들이 관심을 좀 가졌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는데 그거 중국 쪽의 얘기지 우리나라 쪽에 오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판매해서 중국 쪽에서 판매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경구화가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리고 또 그 벌브가 또 형성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너무 길게 자라니까 이 베란다에서 키우면은 멋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 좀 안 맞는다 해서 이게 시들어졌는데 제가 그 정도만 일경구화를 압니다. 그리고 해란 이런 건 뭐 전혀 모르고요. 안 키워봤기 때문에 이 사계란도 전혀 몰라요. 근데 해란 일경구화는 없는데 사계란만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한다면 해란과 일경구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해란과 일경구화라는 종류가 있고 사계란이라는 종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계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공부해 보려고 문헌을 자꾸 찾아봤어요. 사계란이 뭘까? 이거 봄에 피면은 출란, 여름에 피면 하란, 가을에 피면 출란, 겨울에 피면 한란, 뭐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계란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피나? 아무 때나 다 피는 건가? 뭘 갖고 사계란이라고 하는 거지? 사계란이라는 것이 식물 종자 분류의 하나의 분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걸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좀 이 영상 밑에다 한번 달아주셨으면 저도 공부가 되고 또 다른 분들도 상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사계란이 식물 종자 분류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인지 아니면은 얼핏 누군가 그런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던데 다른 그 문헌에 이 해란 종류를 판매하는 어떤 그 판매상들이 그냥 붙인 이름이다라는 말을 제가 얼핏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네들이 구분하기 쉽게 자기네들끼리 통용되는 은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하여튼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란과 일경구화는 하나도 없고 사계란만 있다. 그럼 사계란은 해란도 아니고 일경구화도 아니란 얘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해란이고 일경구화더라고요. 일경다화죠.
그래서 일경구화도 사실은 해란 쪽에 속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뭐 일경구화, 해란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긴 하지만은 일경구화가 해란이고 해란이 일경구화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한동안 막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봄에 피는 출란 계통의 일경구화. 요거는 해란하고 좀 달리 불렀죠. 그래서 요걸 해란이라고 안 그러고, 구화 이렇게 불렀죠. 구화라고. 일경을 빼고 구화라고 불렀는데, 사계란도 꽃은 형태는 좀 다릅니다만은 해란이고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것인지 전 잘 모르겠고 문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실 때 좀 여러분들의 상식을 좀 달아주시고 가급적 그런 게 나와 있는 문헌도 같이 좀 링크를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가 이 출란 교실 아닙니까? 교실. 좀 공부를 하자고 모인 자리고 또 그런 영상인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제가 이제 그 화장토 무용론에 대해서, 화장토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화장토가 나름대로 기능이 있다고 달아주셨어요. 기능이 있다고 달아주셨는데, 화장토가 가구경 아래에서부터 복토용으로 쓰게 되면, 신화 출하 시 압력의 감소로, 신화의 디테일을 감소하게 하는 역할과 잎의 펼쳐짐을 좋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아마 이분은 근거는 달아주지 않으셨지만은 자기 경험담을 정보 차원에서 달아주셨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기능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장토를 뭘 쓰느냐예요. 저는 소립자를 화장토로 씁니다. 소립자를 그냥 소립자로 마감하는 것을 화장토 대신한다 그랬어요. 근데 소립자보다도 화장토 전용으로 나온 게 있어요. 화장토 전용. 아주 가늘죠. 그거는 뭐 모리아보다 조금 크다고 할까요? 이게 이쁘게 싹 덮으면은 아주 그 밑에 구멍이 안 보이도록 싹 덮는 그 화장토인데 그게 이제 비싸고 굳이 소립으로만 마감해도 되는데 이 화장토를 위에다 또 덮는 경우는 그 외출하지 않으면서 화장하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얘기는 이 화장토 전용이 꼭 덮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덮어야 신화가 압력을 안 받는다는 얘기인지, 요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이 소립자는 그러면 무거워서 신화가 뚫고 올라갈 때 방해를 받는다는 것인지,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럼 소립자는 무겁고 이 화장토는 가볍다는 얘기인지, 아무튼 뭐 이런 의문이 좀 생겼어요. 이 댓글을 보면서. 그래서 화장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위에다가 그러니까 가구경 위까지 흙을 덮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전용 화장토라고 나오는 이 비싼 이 석을 굳이 집에서 키우는 데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였는데 요걸 써야 된다는 얘기죠. 화장토가 기능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소립자로 마감해서는 무게의 압력을 받는다는 것인지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경험치를 좀 더 상세하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댓글은 유용한 댓글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불량난초를 구매하면은 이건 안 된다, 고생한다. 그래서 이 처음에 구매할 때부터 병 관리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조하시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산에서 선물 지인들이 산에서 내려온 쭉 키우다가 하나 분주해 준 거는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주고 그래도 뭐 죽는 법 없이 잘 자라는데, 구매한 난에서, 뭐 병이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서, 제 의견에 좀 동조하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한 말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요즘 유튜브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을 좀 소개하려고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난초 판매하면서 비싸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러 한 촉에 몇백만 원씩 100몇십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자기 좋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100만 원이 넘어가면 굉장히 비싼 난인데, 저도 1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비싼 난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한테 분양을 하려면은,
금전적으로 일단 부담이 되잖아요. 난초가 아무리 좋아도 100만 원, 200만 원씩 하려면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잘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한두 쪽 분주했을 때 그냥 종자목으로 해서 몇십만 원 정도 선에서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은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것만 한두 촉을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싼 난인데 이 병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돼요. 병에 대해서. 그래서 그 판매하시는 분의 이력, 자기가 그걸 얼마나 키우고 있었는지 바로 그냥 갖고 와서 뭐 몇 달 안 된 것인지 이런 이력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구매하시는 분이 좀 안심을 하고 구매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조심하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마감프 K 얘기 잠깐만 할게요. 마감프 K는 이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감프 K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예용품점 가니까 마감프 K를 파는데 마감프 K 완전 마감프 K예요. 근데 이 브랜드가 없어요. 그냥 비닐의 봉지에 마감프 K만 쭉 있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마감프 K하고 똑같아요. 근데 가격은 절반 이하로 쌉니다. 절반 이하가 뭐예요? 3분의 1 가격으로 싸요. 그래서 이거 성분이 뭐지 하고 봤더니 성분이 마감프 K하고 똑같아요. 뭐 구용성 인산에다가 뭐가 뭐 첨가됐고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마감프 K는 아니야.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거 부산에 있는 뭐 농원에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것도 똑같고 가격은 싸고 성분도 똑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거 마감프 K 대신 싸니까 이거 마감프 K 대신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신 분이 난초 키우시는 분인데 큰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짝퉁 마감프 K라고 해야 되나요? 마감프 K 유사품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노출이 될 때 최근에 올린 동영상 순으로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올린 거, 2년 전에 올린 것들이 이렇게 툭툭 이 AI 유튜브를 관리하는 것은 AI가 하거든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이게 AI인데 유튜브를 관리하는 건 전부 다 알고리즘이 관리하도록 작동을 시켜놨대요. 왜냐하면 전 세계 동영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를 보고 나서 요거를 먼저 어떤 분한테 노출을 시키고 어떤 분한테 노출을 안 시키지 이런 판단을 사람이 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영상은 뭐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알고리즘이 합니다. 이게 AI 기능이 있대요. 이 알고리즘이 1년 전 거, 2년 전 거를 툭툭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았다. 뭐 이런 어떤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전에도 막 영상에도 댓글을 지금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뜬금없이 난초 가격 문의 이걸 이제 비판하셨어요. 그래서 예, 이거는 뭐 이제 제 자랑이 아니라 출란교실에서 처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실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가격 문의. 온통 가격 문의더라고요, 유튜브상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뭐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뭐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이 문제를 거론했고 댓글을 또 이거 찬성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가서 막 댓글을 막 달아놨나 봐요. 가격 문의 안 된다고. 그래서 이 가격 문의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몇몇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거의 없어졌고 이제는 가격 문의해봐야 팔리지도 않아요. 이제 그래서 없어졌는데 이거 맞다. 가격 문의하면 안 된다. 가격을 공개해야 된다. 하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제는 이게 종식됐고 거기에 출란교실이 많은 역할을 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뭐 마감프 K에 대해서도 답을 주신 분이 있는데 잘 안 녹는다고 했다는 건 아신데요. 근데 그래서 녹을 때까지 물어주신다 그러는데 계속 평생 해도 구용성 이상은 물에 안 녹기 때문에 한 2, 3년은 분갈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갈이 할 때 그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또 이렇게 쓸어놨다가 다시 또 올려주죠. 그래도 안 녹아요. 네, 댓글은 뭐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댓글이 있으면 수시로 전달을 하도록 하고 댓글 소개는 요 정도로 마치고요. 왜냐면 동영상 길게 찍으면 여러분들 안 좋아하신대. 그래서 요즘에 쇼츠가 인기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길게 찍어서 여러분들 뭐 중간에 서치해서 보거나 아니면 중간에
짜증나서 나가버린다 그래서 동영상 길게 안 찍으려고 하는데 저도 자꾸 이렇게 길어지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좋은 정보 하나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서치하다 보니까 어떤 유튜버가 식물한테 좋은 세균, 세균이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도 뭐 그 위장에 트리코박터균인가요? 하여튼 뭐 사람 몸에 꼭 있어야 되는 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많아지면은 위험한 거고, 적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딱 몸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균이. 근데 이 세균 중에서 식물한테 유용한 세균이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세균 이름이 트리코데르마. 데르마라는 세균이래요. 근데 이 트리코데르마 이 세균이 여러분들이 그 난초 키울 때 가장 고생하는 게 바로 그 곰팡이균이고, 또 일반 세균도 고생합니다만은 가장 괴롭힌 게 곰팡이균이지 않습니까? 그 뭐 쿠사리움이라든가요. 하여튼 뭐 그런 균을 집중적으로 잡아서 죽여버리는 그런 세균인가 봐요. 근데 이 트리코데르마라는 균을 분 속에 이제 마감부처럼 같이 투여를 하면은 그 곰팡이균이 안 온다고 그래요. 안 온다고 그러고 난한테 그 외에 다른 세균들도 잡아 죽이고,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균이라는데, 이게 이제 아그로믹 파워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걸 권하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큰 한 봉지에 25,000원밖에 안 하니까 가격은 싼데, 이게 분 속에 이걸 넣어봐야 되겠어요. 저도 한번 넣어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유튜버 말이 맞더라고요. 이게. 예. 왜냐면 그 유튜버 말만 듣고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검증을 다 해봤어요. 검증을 해보니까 맞아요. 이게. 그래서 식물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매니아들은 이걸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대요. 근데 난초는 공생균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졌었어요. 공생균. 그래서 왜냐면 난초 씨앗이 공생균을 만나서 발화가 된다고 하니까 난 분 속에 공생균이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 공생균을 캡슐 형태로 판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오래됐죠. 한 십몇 년 된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거를 분갈이 할 때 공생균, 그 캡슐 하나로 분해해서 놓으면 그 공생균이 탁 퍼지면서 난한테 이로운 균으로 작동한다고 했는데 그거 싹 없어졌어요. 예. 왜냐면 그게 그 거미줄처럼 막 실처럼 막 이렇게 자라면서 그게 부작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트리코데르마라는 것은 이 우리나라 한 4, 5분, 3, 5분 정도에 한 2알, 3알 정도만 놓으면 된대요. 그 용량도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그로믹 파워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데, 저도 이 트리코데르마라는 균을 찾아봤어요, 기능을. 그랬더니 그 유튜브가 좋은 정보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게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정보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네이버에 가서 아그로믹 파워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트리코데르마가 한 3알 정도만 너무 많이 놓으면 또 안 된대요, 이거. 이 균입니다, 세균. 그래서 이 식물, 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식물한테 유효한 세균이고, 이 세균이 분속에서 번식을 하면은 특히 쿠사리움, 곰팡이 같은 거, 버섯 피는 거 다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저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테스트 하기 전에 이미 뭐 문헌적으로도 이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덧붙이면서 끝낼게요. 이 분 속에 유효한 미생물이나 균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살균제를 이렇게 투여할 때 잎에만 뿌리지 않지 않습니까? 식물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마이신제 같은 거나 살균제 같은 거 충분히 적셔서 뿌리에서 흡수해서 온몸에다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데, 이게 줄 때 이제 미생물도 같이 죽어요. 난한테 이로운 균도 같이 죽는다고요. 이게 그냥 나쁜 균만 죽는 게 아니라. 근데 이 트리코데르마는 살균제에서 죽지 않는답니다. 획기적이죠? 살균제다 투여해가지고 실험을 했대. 그 실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출난 분은 돌에다 흙에다 심는 게 아니라 자갈에다 심기 때문에 미생물이나 세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좋지 않은 악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바크를 반을 섞어서 쓰는데, 그래서 이 유효한 균이 잘 자라지 않으니까
우리 딴에는 유기질비료 아무리 준다고 해도 그 유기질비료를 미생물이 먹어서 분해내야 되는데 미생물이 자라기 힘든 구조로 돼 있으니까 그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균, 뭐 미생물의 일종이죠. 하여튼 이 균이 이 분 속에서 식물의 유해한 균, 유해한 세균이나 곰팡이균을 먹어 치워버린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균들이 다른 다양한 미생물적 어떤 기능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이 트리코데르마균은 아마 뭐 저희가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공인된 여러 기관이나 박사님들이 딱 실험을 거쳐서 이미 문헌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이거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고 이것이 난분해서 작용을 했을 때 어떤 미생물적 효과를 발휘해서 난초에 다른 효과도 또 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길어지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출연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